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를 했다는 건 이건 참 엄청난 성과이고 뉴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외교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하나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192개 나라였는데 이번 쿠바가 193번째 나라가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카스트로가 말이죠. 그 북한의 김일성하고 의형제 사이였어요. 서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른바 전 세계적인 구도를 봤을 때 혁명 1세대, 혁명 1세대만이 갖고 있는 어떤 브로맨스 같은 것이 있거든요. 각 나라별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그 동지의식. 그래서 둘이 카스트로하고 김일성 만나는 예전 자료 영상 보면 둘이서 막 껴안고 막 볼을 비비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이래서 북한하고 쿠바는 형제 국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그 이 쿠바의 외교단들이 오면은 평양에서 어마어마한 환대를 해줍니다. 뭐 거기 뭐 이 공연도 뭐 아주 초인류로 공연 악단 동원해서 하고 뭐 거의 정말 뭐 국빈 대접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했는데, 이번에 그 쿠바 쪽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한테 이거 마지막까지 극비로 좀 해달라. 이게 바깥으로 새어 나가면 북한이 쌩 난리를 치고 땡깡을 부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숨가쁘게 해킹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컴퓨터에 그런 결제를 올리지도 않고 전부 다 종이로 프린트해가지고 종이를 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종이로 프린트된 걸 보고 쿠바하고 수교하는군 전부 다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결 끝나자마자 종이를 전부 다 걷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컴퓨터에 올리지 않고. 지금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 혹시 모르겠어요. 잿더리 던지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치명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이 뉴스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북한 주민들은 까마득하게 지금 모르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정말 마지막까지 믿었던 형제국가 쿠바, 거기가 한국하고 손을 잡았어. 쿠바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K-팝, K-컬처에 열광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이 1년에 14,000명 정도가 쿠바에 관광여행을 갔다 오고, 쿠바 국민들이 저녁마다 우리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쿠바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쿠바에 투자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북한하고는 맨날 뭐 형제국가 백날 해봤자 얻어돌리는 거 하나도 없고 맨날 국제적으로 부담만 되는데, 그래도 한국하고 같이 있어야 한국이 쿠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은 쿠바 경제가 일시에 붐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정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마치 007 작전하듯이 한쿠 외교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소련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에 말이죠. 그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수교를 맺었던 게 헝가리일 겁니다. 1988년 뭐 그 무렵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권 국가들, 동구권 국가들하고 수교를 이제 하나씩 맺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제 쿠바인 겁니다. 완결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이가 갑자기 부랴부랴 성명을 냈는데 담화문을 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으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참 그 북한은 외교적 레토릭이 항상 그런데요. 자기네들이 아쉬워서 이렇게 옷소매를 붙잡고 기시다 총리 각하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일본에 지진이 있었을 때 그거 유로 전문 보내면서 기시다 각하라고 깍듯하게 형님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투는 마치 뭘 허락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씁니다. 이제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이 더 이상 시비 붙지 말아라. 그다음에 납치 문제에 대해서 핵심 현안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말아라. 그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시다 총리가 평양 오는 걸 바란다. 이제 이런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금 아무튼 이제 어떻게든 자기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상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현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쿠바에서 한 대 탁 얻어맞고 이제 이걸 만회하는 전략 카드로 일본한테 급속도의 접근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그리고 우리 이 동해 쪽에 서해 쪽에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 연평도 백령도에 이제 그러면서 남북 간의 경계선 역할을 했던 서해 북방 한계선 이른바 NLL에 대해서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할 수 있는 말을 아무 말이나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긴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고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보 나온 거 여러분에게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무려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9에서 33%. 국민의힘 지지율 37%. 민주당 31%. 개혁신당은 일부러 작은 글씨로 쓴 거죠. 여러분 글자 잘 안 보이세요? 개혁신당 이준석 이낙연 4%. 한때 제3지대 개혁신당 뭐 24% 정도의 지지율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무려 20%포인트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4%포인트만 남았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3일에서 15일 설 연휴 직전 2월 1일 조사한 것과 대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포인트가 올라서 33.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7%인데 같은 기간 3%포인트가 상승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31%인데요. 같은 기간 4%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개혁신당은 4%인데요. 윤 대통령 대상 긍정평가 한동훈 공천 잠깐만요. 제가 좀 글자를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담 그러니까 신년 대담한 것은 아주 긍정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동훈 표 공천은 득점을 하고 있고 이재명의 공천은 실점을 하고 있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개혁신당은 합당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실망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